안녕하세요. 이수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 법리와 특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실적 연동임금,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취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문제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른바 재직자 조건 등이 부과된 정기 상여금의 경우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에도 고정성이 부정되어 가산임금에서 제외되는 등 그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에 최근 전합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여 주목된다.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법령 부합성.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그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는 점. 강행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 점.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 점. 사전적 산정 가능성. 통상임금의 개념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기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 점. 정책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임금의 개념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하므로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소정근로 대가성 및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유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이에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 시간에 근로하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 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기성.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정기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는 노사 간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일정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 또는 정기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진정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진정 가족수당의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 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기본 법리.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한다.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그 임금은 당해 연도의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임금,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성 판단.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재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 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며, 이러한 조건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된다. 임금 인상 소급분. 최근 판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 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통상임금성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임금 인상 소급분이더라도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점. 통상임금이 가산임금의 산정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더 적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한 점. 매년 임금 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 기준일 이후에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임금 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인 점. 사용자가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임금 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